네, 시작하겠습니다. 22페이지죠. 그래서 우리가 전 시간에 콜보그 도덕 발달 이론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이제 파울러의 영적 발달 이론인데요. 파울러의 이론은 거의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냥 흐름만 이해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돌이에요. 그러니까 영에 대해서 알지는 못하죠. 종교라는 게 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때는 신념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애착 형성이 신앙 발달의 기초가 된다. 그 다음에 유학이라고, 그 다음에 학년 전기, 학교 들어가기 전에는 자, 모방하는 단계죠. 이때도 종교적인 개념은 없어요. 신에 대한 개념도 없어요. 자, 다른 사람의 행동, 누구예요? 부모들의 행동을 보고 식사할 때 기도합시다. 그러면 애도 따라 하죠. 근데 종교가 뭔지는 모르는데 우리 엄마 아빠가 밥 먹을 때마다 이렇게 기도를 한다. 따라하는 행동이 유아기 학년전기입니다. 그 다음에 학교 들어가게 되죠. 이때는 이제 신에 대한 개념들을 가지게 되고 굉장히 호기심이 많이 발생하게 되죠. 그 다음에 상징은 이해하지 못해요. 그리고 신의 존재는 하느님이 있다는 건 믿는데 그 다음에 응답을 기대해요. 이 말이 뭐냐면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하느님한테 뭘 이거 달라고 하면 하느님이 답을 해주실 거야. 근데 해주시나요? 해주실 수도 있지만 애기들 생각에 답을 안 해주면 거기서 또 실망을 하게 되죠. 그래서 보시면 되겠고 중요한 건 질병이나 손상이 있다라고 하면 아프면 하늘이 나한테 벌을 내린 거다.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한 벌로 아프다라고 생각하는 개념이 이 단계입니다. 청소년기는 조금 더 추상화가 되고 원칙화가 되죠. 그 다음에 기도가 항상 응답을 받지 못한다. 초등학교 때는 기도하면 하늘에서 바로 계시가 내려온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청소년기에는 그렇지 않다라는 걸 알고 또 종교관을 변경하기도 하고요. 친구들, 그룹 친구들하고 같은 종교를 또 믿으면서 따라다니면서 하게 됩니다. 성인기에는 이제 종교에 대한 개념에 대한 비판적인 검토도 하고 또 다른 종교하고 비교도 해보면서 과학적인 관점을 비교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그냥 흐름만 보셔도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 시간에서 설명 안 했던 게 18페이지 가로 2번이었죠. 연령에 따른 발달 단계와 발달 과제예요. 그래서 이거 프로이드, 에릭슨, 피아제, 콜버그를 한 페이지에 다 정리해 놨잖아요. 그래서 이걸 제가 다시 반복하지는 않겠지만 가장 핵심 부분이니까 이 표는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표로 그려놓고 이걸 다 채워 넣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쉬운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다시 뒷페이지로 와서 23페이지 버울비의 애착 형성 과정이 15년도의 실제 기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전 애착기, 애착을 형성하기 전 단계죠. 그 다음에 애착 형성기, 그 다음에 명백한 애착기, 상호관계 형성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전 애착기는 6주, 이때는 뭐냐면 애착이 형성되기 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사람에 대해서 사람을 뭐라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반응하는 거죠. 자기한테 애정을 주는 주 양육자와 그다음에 비양육자 있죠. 구별 차별하지 않아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반응하는 단계가 이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특정 대상이 없고 모든 사람에게 애착을 보이는 거죠. 옆에서 막 히하고 뭐 웃고 막 이러는 거는 똑같아요. 그렇지만 애착 형성기는 자, 신뢰감이 발달하면서 생기는 거고요. 친숙한 사람과 낯선 사람을 가리기 시작합니다. 그게 뭐예요? 그러로 인해서 나타나는 행동, 낯가림. 낯을 가리는 거죠. 그래서 자, 자기와 신뢰 관계가 있는 사람은 굉장히 좋아하고 그 사람한테 가려하지만 갑자기 낯선 사람이 앞에서 아무리 웃어도 도망가죠. 그죠? 싫어하고 울죠. 이게 이 애착 형성기 단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낯가림이죠. 그 다음에 또 자신의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행동을 미친다,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얘가 은근히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6주에서 8개월. 그래서 낯가림이 시작하는 시기를 꼭 외워야 돼요. 6개월부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엄마랑 타인을 구별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엄마를 향해서는 소셜 스마일이라고 하는 사회적 미소를 보이게 되고 다른 사람을 보이면 싫어하는, 안 가려고 하는 걸 보이게 됩니다. 그 다음에 8개월 넘어서부터는 명백한 애착기. 애착이 형성된 사람한테는 자꾸 그 사람한테만
가려고 하는 단계죠. 근데 보세요. 자, 12개월부터는 분리불안이 더 나타난다라는 거죠. 자, 자기하고 애착관계, 신뢰관계가 많은 사람한테 더 달라붙어 있으려고 하고 더 계속 함께 하려고 하는데 떨어지면 불안한 거죠. 요 단계가 이 단계입니다. 명백하게 애착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눈에서 안 보이면 울고 불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18개월부터는 상호관계 형성기라고 합니다. 자, 분리불안이 대상 연속성의 개념이 획득했다는 증거예요. 자, 쉽게 말하면 대상 연속성의 개념이 아까 뭐였었죠? 어떤 사물이 물체가 있는데 눈앞에서 사라져도 그 물건은 있다 없다. 존재한다는 걸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엄마예요. 엄마가 내 눈앞에서 사라져도 그 엄마는 있는 거야. 그런데 엄마가 눈에 안 보여. 그러니까 불안감이 발생하는 거죠. 엄마를 찾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분리불안이죠. 그래서 분리불안 증세를 보이는 게 대상 연속성의 개념이 확립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2세 말 되면 2살 넘어가면 애착을 형성한 사람들의 행동을 예측할 수가 있어서 이때부터는 서서히 감소하기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단계가 시험 문제 나왔었고요. 단계가 기입형 문제로 나왔었고, 그 다음에 하나는 특징을 써라고 나왔었거든요. 그 단계의 특징을 써라. 그래서 이 부분이 실제